유동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했어요. 50억 클럽 6명 있잖아.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이재명 소송과 언론 대응을 도와준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서 그 리스트가 만들어졌어. 라고 재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네. 이 어저께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네. 아 정말 33부까지가 형사합의 33부에서 그 정진상 그 실장에 대한 재판 네.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네. 유동규가 50억 클럽의 그 6명은 이재명 소송과 언론 대응을 도운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목적인지를 밝혔는데 정진상 변호인이 깜짝 놀랐어요. 네. 이 내용은 이 재판 들어서 처음 나온 얘기다. 일단 이거 처음 나온 얘기가 뉴스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네.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자 원래 정진상이랑 이쪽이 받기로 했던 대장동 돈이 1,000억이래요. 맞아요. 1,000억이었는데 50억 곱하기 6 하니까 300억이 되고 네. 1,000억에서 300억을 뺀 700억이 대장동 몫이 됐는데 맞느냐 안 아까웠느냐라고 하니까 아깝지만 그 사람들이 그 정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00억으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요 300억, 1,000억에서 300억을 일종의 까기로 결정을 한 데가 언제냐 하면은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이 그쵸. 무죄 파기환송 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고 2027년 2020년 그게 7월인데 2020년 7월. 예. 그 이후에 딱 공제액을 300억으로 확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네. 법조계예요. 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당시 구체적인 명분을 제가 표 한번 알고 보죠. 네. 거기에다가 최재경 네. 전 검사장이죠. 네. 김순환 전 검찰총장이죠. 네. 거기다가 박영수 전 특검이죠. 네. 물론 이제 다른 분 뭐 언론인 뭐 머니투데이 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명이 또 그리고 곽상도까지 네. 하면은 전부 다 법조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네. 그 재판에 관한 네. 조언도 했고 네. 아니면 나머지 인맥, 네. 언론 관련 자문 이런 걸 해준 대가가 각각 맞습니다. 50억이다 그 말인 겁니다. 곽상도 의원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저기. 저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밖으로 빠지죠. 보면은 네. 권순일 대법관, 김만배한테는 저 권순일 대법관이 김 부장 이렇게 불렀고, 예, 저 호칭이 재밌더라고요. 호칭이 재밌어요. 김만배는 권순일을 형님,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모든 사람이 형님이네요. 네, 네. 권순일, 최재경, 네. 김순환, 박영수를 다 예. 형님이라 부르고. 권순일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이재명 대표 사건 청탁은 없었다. 화천대유 경영 및 언론사 인수 관련 상담을 나한테 해왔을 뿐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요. 저 언론사 인수 관련 상담한 것일 뿐 이것도 나중에 언론 재단을 만든다. 그 재단을 만들어서 신앙님을 안 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또 있었잖아요. 그거랑 또 법률신문을 인수하려고 했었다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법률신문 인수 네. 얘기는 거의 맞는 얘기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저 이 김만배 일당들이 이 돈을 그렇게 모은 다음에 상당한 언론사 하나와 유력한 언론 하나와 또 언론 재단을 만들어서 그렇죠. 뭔가 돈들을 여기다가 파킹을 해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그 안에 집어넣어 갖고 관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느낌들이 들어요. 예, 저 정도의 인맥을 네. 갖고 있으면 네. 그리고 또 저기에 지금 드러나지 않는 인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더구나 네. 서초동 법조계면은 네. 우리나라는 이제 로비스트가 불법이지만 네. 어마어마한 로비스트로서 향후 네, 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최재경 전 검사장은 형님 만배가 이렇게 불렀고 여기도 김 부장 이렇게 불렀는데 만배는 박영수 특검만 만배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부농만 여행을 갈 정도로 가깝긴 하지만 대장동 사업 관련 도움을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예. 얘기했고 김수남 씨도 김수남 골프 한 씨는 번, 골프 김 치는 국장 것밖에 없다. 이렇게 불러줬네요. 예. 예. 근데 다 형님이야. 알게 된 시기가 그러니까 2001년 이때쯤은 부장이고 네. 2005년이니까 아마도 네. 검찰총장 저 때는 국장이라 불렀고 네. 박영수 특검이 가장 오래 알고 지냈네요. 한 2002년. 네. 그러니까 만배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형님 이렇게 불렀고 예, 형님 만배야 이렇게 네. 불렀고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은 뭐 호칭이나 시기는 미확인이다. 그리고 확인은 안 됐고 예. 예, 그 돈은 차용증 다 썼고 개인적인 동거래일 뿐이다라는 조적인 라는 입장을 입장이다. 밝혔는데 예. 뭐 전체적으로는 수사를 쫙 또 해야 되는 하고 남은 있는 지금 상황인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래서 참 저 어마어마한 인맥이네요. 네. 그리고 저 일반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네. 저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가치가 만약에 50억을 정말로 받았다면 네. 충분히 50억의 가치가 있는 인맥과 네트워크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김만배 씨도 준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억이라는 돈에서 저 사람들 목으로 300억을 떼놨다라는 게 네. 어제 재판에서 나온 진술입니다. 재판에서는 대부분 상당수가 이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또 처벌을 받기 때문에 네. 저 일반 수사 과정에서 나온 말과 재판에서 나온 말들의 비중은 조금 다르지요. 쿠소닷컴님 리자이밍 한번 보여달라고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김정은 말탄 백말탄 돼지 김정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러시아 갔죠 지금 러시아. 지금 러시아 갔는데 오늘 결국 푸틴하고 김정은이 회담을 갖는다. 오늘 오후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지금 일본 통신이 이런 소식은 가장 빠른 편이거든요. 맞습니다. 일본 통신의 속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푸틴과 김정은이 오늘 오후에 회담을 갖는데 어디냐? 블라디보스톡에서 북쪽으로 1,000km가 떨어진 아무르 지방의 보스토치니 우주 발사장. 뭔가 상징하는 바가 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옛날에 홍범도 장군이 누비고 다녔던 데가. 아니 그쪽이잖아요. 홍범도 누비고 다녔던. 네. 거기 가가지고 네. 하필 또 우주 발사장이니까 상당히 이제 위성 발사 기술이나 네. 북한이 필요로 하는 네. 그런 데서 상징적인 거를 상징성을 주기 위해서 장소를 선정한 그쵸.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ICBM이라든가 예. 이런 기술을 러시아에서는 김정은한테 주고 김정은은 재래식 를 무기라든가 이제 네.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한테 줘야 네. 되는데 네. 저게 지금 이상하게 러시아가 저렇게 되면 꼬입니다. 네. 러시아는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거든요. 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어떤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안전을 위해서 뭐 북한 같은 국가에 북한 대북 제재도 계속 동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북한 대북 제재 결정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그렇죠. 북한하고 무기 거래를 한다. 정말로 그것도 자기들이 재래식 무기를 받고 북한에다가 첨단 기술을 제공한다. 네. 이렇게 되면 유엔 안보리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예. 아니면은 정말 러시아를 축출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G20 그 회의에서도 러시아를 콕 집어서 저 결의안을 지금 작성을 하지를 못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면 결국은 이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왜 필요하지? 그렇게 내기. 유엔 안보리 왜 필요하지? 네. 나토 왜 필요하지? 자 이거 이제 저 의미 없는 거 아니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국제 정치나 외교 국제 전문가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유엔이라는 게 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네. 어떤 세계의 위기나 이런 것들을 전쟁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렇죠. 만들어진 국제 기구인데 네. 결국 이 중국, 그러니까 러시아, 뭐 북한 이쪽이 축이 되어 가지고 네. 유엔에 의한 어떤 평화 체제 이런 것들을 한 축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이 만난다는 얘기도 지난주에 뉴욕타임즈 특종이었죠. 뉴욕타임즈 네. 지난주 미국 신문들이 제일 먼저 보도를 했고 그리고 그거를 사실상 미국 백악관이 간접적으로 시인을 해주면서 과연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을까? 만약에 이렇게 터뜨렸으면 네. 오히려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네. 당신들 동선 다 우리가 알고 있어. 김정은 너 어디에 가 있는지 지켜보고 있어. 네. 그래서 불발이 될 것도 사실은 기대를 했는데 네. 그거에 아랑곳 없이 네. 만남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레모네이드님이 써주신 것처럼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예, 세계가 정말 갈라지는 이 경향은 앞으로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에 방문을 한답니다. 결국은 이게 대북 제재 관련한 예.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물건들의 동향 이런 거 보면서 좀 긴밀히 또 협의를 또 해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북한도 지금 사실은 뭐 위성 기술이 필요해서 그런지 뭐 군사 기술이 뭐 무기를 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김정은 이번에 갈 때 네. 수행한 사람들의 면면도 네. 되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군서열 1위, 군서열 2위, 해군사령관, 네. 공군사령관 다 따라갔어요. 네. 뭐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이제 올인해서 뭘 좀 네. 해보겠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여튼 오후에 회의하는 거 보고 내일 저희가
또 세게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웃고 있냐면 네. 아니 지금 방금 저렇게 다 데려간 게 네. 김정은이 평양을 자리를 비우잖아요. 네. 자리 비운 사이에 네. 군인들이 들고 쿠데타 일어날까 일어날까 군사 봐. 쿠데타 일어날까 봐 뭐 그럴 가능성도 다 있죠. 끌고 간 거 아니냐 예. 지금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말이 수준이 그렇죠. 또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정은 입장에서도 푸틴하고 네. 담판을 지어야 되는데 혼자 갔다가 맞아요. 못 떠나가면 어떡해. 돌아와 봤더니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야. 바뀌었어. 그러니까 군서열 1위부터 2위까지 다 데려갔다. 네.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아우 근데 정말 저 6번 김광혁 진짜 저런 모자 쓰고 회담하고 이러는 지금 인종이 세계에 몇 나라 없습니다 이제. 예? 더구나 군서열 이래가지고 김주애한테 또 무릎 꿇고 보고하고 하는 장면까지 연출이 예. 됐죠. 김철중의 이러면 낫는다. 이러면 낫는다. 이러면 낫는다. 이러면 낫는다.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저희가 서울 알고리즘이라고 서울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이제 별명을 만드는 건데요. 당뇨병의 치료 엄청나게 효과 좋은 약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체중과 혈당을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단독 투여만으로도 이거 엄청난 약이네 그러면. 그렇죠. 소변으로는 당이 프로는 얼마나 빠져나갈 것 같으세요? 하루에? 이거는 신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안 빠집니다. 당뇨라면 혈당 관리를 위해서 본인이 하는 건 뭔가요? 하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3가지 정도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의 명의를 만나는 시간, 명의의 전당 김철중입니다. 스텐트 시술이 수십만 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국내에서 최초로 하신 거죠.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애니제임이라는 그 학술지가 우리나라 의사 중에 처음으로 애니제임을 쓴 거 아닙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논문이 전 세계 표준을 바꾼 거네요. 그 중심이 됐죠. 그래요? 생각보다 훌륭한 사람인 거. VIP 환자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누구 보면 금방 아실 뿐이었죠, 그때는.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원래 와서 저쪽 병원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 병원을 한 일주일 정도 못 나왔어요. 못 나왔죠. 심장병 환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